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2020년 3월에 치루어진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3월 모의고사지만 4월에 치루어졌죠. 네,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이 첫 개정 고3 생명과학원 모의고사였는데요. 코비드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학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4월 달 말에 돼서야 이제 배부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치러지지도 않았고요. 따라서 성적이 산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모의고사는 아주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아주 쉬웠고요. 내용만 꼼꼼히 알고 있으면 한 두세 문제 정도면 약간 까다로울 뿐이지 나머지는 더 그냥 할만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제가 좀 나타내는 시사하는 바가 좀 커요. 왜냐하면 첫 고3 모의고사여서 개정 교과 과정에서 전범위로 어느 정도 어떠한 난이도로 출제할 것이다. 또 어떤 단원에서 몇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약간은 좀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6월달 평가 모의고사를 실제로 치러봐야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약간 지표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럼 반드시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어요. 알았죠? 어떻게 꼼꼼히 좀 다 맞았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는 생물의 특성 가와 나에 대한 예이다. 적응과 물질 대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 말이죠. 강낭콩이 발화할 때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발화라는 게 뭐냐면 물질 대사하면 싹이 트는 거야. 그치? 그럼 영양소를 분해해서 뭐 ATP도 만들고 열도 만드니까 이거 물질 대사죠. 이거는 물질 대사고 가는. 그럼 나가 이제 적응이겠네요. 하마는 콧구멍이 코 윗부분에 있어서 몸이 물에 다 잠겨도 위에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적응이죠.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는 물질 대사이다. O. A와 B는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강낭콩, 식물이죠. 세포로 되어 있죠. 하마, 동물이죠. 세포로 되어 있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물이니까요.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이 가시 형태의 잎을 갖는 것은 그러면 수분 보호를 위해서 가시로 바꿨으니까 그것은 적응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에 해당되는 거 맞죠. 네, 답은 5번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식물의 싹이 빛을 향해 굽어 자라는 것을 관찰하고 싹의 윗부분에 빛의 방향을 감지하는 부위가 있다고 가설 설정하였다. 자, 여러분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는 걸 무슨 방법이라고 하죠? 네,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는 방법을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는 것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예, 맞고요. 암실에서 싹을 틔운 같은 종의 식물 A, B를 꺼내서 한쪽에만 덮개를 씌워요. 즉 그게 빛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일부러 이제 조작해 줍니다. 그랬더니 측면에서 빛을 비추고 어떻게 굽어 자라는지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덮개로 씌운 은박지로 씌운 부분은 굽어 자라지 않는데 결국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나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이 설정됐죠. 이런 건 대조 실험이라고 해요. 덮개를 씌우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만히 놔둔 게 이제 대조군이고 덮개를 씌워서 뭔가 빛을 차단시켜 가지고 반응하지 못하게 해준 게 이제 실험군이 되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대조군이고 실험군이 돼서 대조 실험을 한 거야. 덮개를 씌우는지의 여부가 조작 변인이죠. 덮개를 씌우느냐 안 씌우느냐, 그렇지? 덮개를 씌우는지의 여부 또는 덮개라고 해도 돼요. 덮개 또는 그게 variable factor이기 때문에. 종속 변이는 뭐냐? 그럼 굽어 자라는 정도죠. 그죠? 이 덮개가 조작 변이라는 거야. 변인에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이 있고 독립 변인에는 바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있는데 실험자가 의도적으로 바꿔준 요인, 의도적으로 주고 안 주고 한 요인을 조작 변이라고 하고요. 실험 결과가 종속 변이니까 종속 변이는 바로 굴성이죠. 굴성. 네, 종속 변이는 굴성입니다. 종속 변이는 바로 굴광성이에요. 굴광성. 굽어 자라는 그런 굽어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어. 답은 그래서 2번 기억, 니은이 되겠다.
3번. 표는 세 가지 감염성 질병의 병원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결핵과 무좀 순서 없이 결핵은요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병이에요. 따라서 곰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세균이 있는데 결국 순서대로 하면 얘는 무좀이었어요. 무좀. 얘는 결핵입니다. 그다음 이제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죠. 독감은 RNA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바이러스 질병. 자, A는 결핵이다. 너 B가 결핵이고 이게 A, B 순서였거든요. B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돼요. 그렇죠? 항생제는 세균 죽이는 데 쓰는 약이에요. 됐어? 그다음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에요. 됐죠? 답은 그래서 4번이. 이거 곰팡이에 의한 병인지 세균에 의한 병인지 바이러스에 의한 병인지 프라이오에 의한 병인지 원생 동물에 의한 병인지 쭉 이게 몇 개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잘 나오는 것들. 자, 그다음 4번. 어떤 사람에게 저온 스트레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체온 조절 과정이에요. 봤더니 이제 저온 자극이 딱 주어지면 그걸 체크해 주는 곳이 어디야? 간내 시상하부야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뇌하수체 전엽을 통해서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은 뭐지? 네, 이건 티록신이죠. 티록신이 이제 간이나 근육에 가서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수를 거치긴 하는데요. 연수 거쳐서 척수까지 내려와요. 척수까지 내려와서 자, 피부 모세혈관으로 직방입니다. 직방. 피부 모세혈관 수축. 자, 이거 우리 맨날 유명한 추교수입니다. 추교수. 추교수 부위는 가슴이 크다 할 때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교감신경은 다 척수신경이잖아. 그지? 교감신경이 척수에서 빠져나와서 그렇죠? 수축시켜주는 거야. 이게 추교수야. 추교수. 추씨 교수님 추교수. 됐지? 자, 기억은 티록신 맞고요. A는 원심성 신경이다. 자, 교감, 부교감 신경은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 또는 체성신경은 모두 운동뉴런, 운동신경입니다. 알았죠? 구심성 신경이 바로 운동뉴런이에요. 감각신경, 구심성 신경이 감각뉴런이고, 그다음 원심성 신경이 바로 체성신경, 그다음 자율신경에 나가는 신경들 얘기하는 거야. 요즘 이 용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둬야 돼. 이거 다시 정리해 줄게요. 피부의 모세혈관 수축으로 열 발산이 감소되는 거죠. 근육을 모세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뜨거운 피가 잘 흘러다니지 않으니까 후끈후끈 열이 나가지 않아요. 추우니까. 그래서 이게 잇목은 수축, 모세혈관 수축, 열 발산 감소. 추우면 열 발생 증가, 열 발산 감소. 열 발생이란 만들어내는 걸 증가시키고 열 발산이란 피부에서 뺏기는 걸, 그렇지? 줄이는 거지. 자, 이때 지금 신경에서 새 교과 과정에서 선배들과 달리 답은 쉬워. 답은 3번인데 신경인계에 대해서 잠깐 좀 다시 체크를 좀 해보고 가자. 선배들하고는 다른 내용이 하나 추가됐어. 내용이 추가된 게 아니라 바뀌었어. 일단 신경계는 뭐와 뭐로 나뉘어져 있냐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지죠.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은 뇌, 그다음 척수예요. 그렇죠? 중추신경을 이루고 있는 뉴런은 뇌와 척수입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을 이루는 뉴런은 일단 위치에 따라서는 뇌에 연결된 신경, 뇌신경. 감각이든 운동이든 척수에 연결된 신경, 척수신경. 이건 위치에 따른 구분이에요. 이게 12쌍이고 척수신경이 31쌍입니다. 이건 위치에 따른 구분이고요. 또 하나 다른 구분은 방향성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방향성에 따른. 그게 뭐냐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구심성 뉴런이에요. 나갑니다. 그러니까 원심성 뉴런이에요. 이 단어 되게 중요해. 이제 앞으로는 구심성, 원심성이란 말이 엄청나게 나올 거야. 그렇지? 구심성 신경, 원심성 신경. 그래서 이 구심성 신경은 감각 뉴런 얘기하는 거야. 감각 뉴런. 이 운동 뉴런은 원심성 신경은 운동 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뉴런. 그런데 이 운동 뉴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운동 뉴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체성신경과 체성운동신경이라고 돼요. 체성신경과
과거 선배들은요, 이거를 체성신경에는 감각 뉴런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가르쳐 줄 때 지금 교과과 정상은 이게 감각 뉴런이 체성신경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수능 기출문제. 근데 이제 이건 뺐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체성신경, 운동 뉴런에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어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감각 뉴런은 구심성 신경이고 운동 뉴런은 원심성 신경으로 같은 말이야, 이거는. 이게 구심이란 말은 밖에서 안으로란 뜻이고 원심이란 말은 안에서 밖으로란 뜻이야. 그렇지? 중추에 있는 정보를 반응기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운동 뉴런에는 자율신경이 있고 체성신경이 있는데 이 체성신경은 이제 어디로 정보를 보내는 거냐면 골격근에 연결돼 있어요. 골격근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얘는 심장근, 내장근, 내분비샘 이런 데 연결돼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이 체성신경은 이제 대뇌 또는 소뇌 또는 척수 또는 연수 또는 중뇌가 명령을 내리고요. 여기서 이 자율신경은 대뇌, 소뇌가 명령을 못 내립니다. 간뇌, 연수, 중뇌, 또 척수. 선생님, 막 척수가 겹쳐요. 겹칠 수 있어요. 연수. 중추가요. 연수가 얘의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얘의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척수가 얘의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얘의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거야. 이분법적으로 하지 마. 대뇌, 소뇌는 자율신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거지. 이거 바뀐 내용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국에 계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과 또 교사 선생님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내용이니까 잘 체크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이건 했고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갑시다. 효모를 이용한 실험 과정을 효모는요, 이스트라고 해가지고요. 곰팡이긴 한데 이제 단세포 곰팡이에요. 단세포 진핵생물도 아주 특이한 놈이죠. 증류수 효모를 넣어 효모액을 만들고요. 증류수는 양분이 없잖아요. 증류수에 양분이 없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증식을 하겠어? 근데 이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포도당이 들어있으면 얘 가지고 이제 뭔가 하겠죠, 호흡을. 그죠? 1과 2를 항온기에 넣고 각 발효관에서 10분 동안 기체 측정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이 효모는 C6H12O6라는 포도당을 산소가 있으면 산소호흡을 합니다. 정확하게 쓰면 물을 써줘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해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산소가 없으면 이건 산소호흡이었고 C6H12O6라는 것을 산소가 없을 때에는 그냥 C2H5OH라는 에탄올을 만들어요. 그리고 CO2가 2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품이 2개 생겨요. 산소가 있든 없든 간에. 위에 거는 산소호흡이고 밑에 건 무산소호흡으로 알코올 발효. 됐지? 자, 그래서 발효관에 넣었다고 했으므로 발효관이란 산소 공급을 좀 차단한 거거든요. 발효관이라는 것은 퀴네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렇게 U자로 생겼지만 한쪽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건데 이걸 주로 했다 이 얘기죠. 따라서 기억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이거 이화작용이야. 이것도 이화작용이고. 다에서 측정한 기억의 부피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자, 다에서 측정한 기억의 부피, 즉 CO2의 부피는 여기서는 안 생기죠. 여기서는 안 생깁니다. 없고요. 여기는 생기죠. 그럼 없는 게 있는 것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됐죠? 그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에서 중추신경계와 심장이 자율신경으로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각각 연수와 중간뇌 중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 중 한 부위에 신경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A 부분이 지금 뭐냐면 A가 중간뇌예요. A가 중간뇌고 B가 이제 연수자리입니다. B가 연수자리. A는 중뇌 또는 중간뇌고 B가 연수자리예요. 그럼 연수를 통해서 심장으로 나오면 이거는 뇌신경인 부교감신경이야. 심장으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신경이 첫 번째 거 절전율은 길고 두 번째 게 짧아야 돼. 밑으로 내려갔다가 척수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은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지만
자, 따라서 A는 동공반사의 조절 중추예요. 동공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명령은 중간 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맞고 B는 연수고요. A가 중간 내예요. D는 틀렸고 기역에 신경절이 있다 그랬는데 기역은 요 근처잖아요. 요 근처에 신경절이 있는 게 아니라 요 근처에 신경절이 있어야 되지. 그지? 요 근처에 신경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됐어요? 니은 부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기관 신경이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표는 사람의 질환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딱 보면 느낌이 오죠. 가는 혈액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이잖아. 고 높다. 지 기름이 혈 피에 많다. 이게 고지혈증이지. 됐지? 그 다음에 나는 그럼 당뇨병이죠. 그럼 당뇨병은 뭐가 부족해서 혈당량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인슐린 부족이죠. 인슐린 부족. 얘네들이 인슐린 부족입니다. 인슐린 부족으로 또는 인슐린이 정상적인데 수용체가 부족해도 가능해요. 수용체가 부족하거나 기능 못해도. 자, 간은 당뇨병이다도 나가 당뇨병이고 간은 고지혈증이었어요. 우리 사람의 물질사 중에서 대사성 증후군 이렇게 한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았고 항상. 기억은 이자에서 분비, 인슐린 이자의 랑게르한스 베타세포에서 분비되죠. 가와 나는 모두 대사성 질환입니다. 고지혈증, 당뇨병, 뭐 고혈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바로 대사성 질환이고 이런 것들이 두세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이것을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4번. 표는 어떤 동물 EN=6 감수 분열 과정에 형성되는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의 염색체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는 모두 중기의 세포이다. 그랬어요.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 약분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염색체 수. 이거 한 개당은 생략하자. 세포 한 개당 똑같고 DNA 상대량 염색체 수. 모두 중기의 세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얘가 2고 얘는 4. 얘는 3이고 얘는 6. 그러면 염색체 수가 3인 건 N이고 6인 건 2N인데 여기 6이 있으니까. 자, 문제는 염색체 수도 반으로 줄고 DNA도 반으로 줄면 이건 감수 1분열 전후예요. 염색체도 반으로 줄고 DNA 양도 반으로 줄면 이건 감수 1분열 전후입니다. 따라서 둘 다 중기세포라고 했으니까 얘는 1중기예요. 1중기. 얘는 2중기예요. 2중기. 그죠? 얘는 1중기, 얘는 2중기. 따라서 간은 N 맞고 나의 이감색체가 보입니다. 이감색체라는 것은 상동염색체가 복제돼서 달라붙어 있는 것으로 이가염색체, 다른 말로 4분 염색체는 4분 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 중기에서 보여요. 1분열 전기, 1분열 중기에서 관찰됩니다. 감수 1분열 전기, 감수 1분열 중기에서 관찰이 돼요. 맞고 이 동물의 지원기는 복제되기 전이에요. 그럼 복제되기 전이면 이건 복제된 상태거든. 그럼 복제되기 전이면 2라고 봐야죠. 2, 4, 2, 1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여기서 또 감수 2분열을 하면 염색체 수는 3을 유지하는 DNA 양은 반으로 줄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림과는 어떤 생지에 항원 A를 1차 주사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 그 다음에 나는 A를 주사했을 때 이 생지에서 생성되는 A에 대한 항체의 농도 변을 나타내는 건데 그때 그래프를 잘 보고 일단 그림을 보면 처음에 항원의 모습을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 보조T림프구예요. 보조T림프구. 기억이 바로 보조T림프구고 그럼 B림프구가 그 항원의 정보를 제시받아서 체세포 분열을 한 다음에 뭐로 변해? 네. 형질세포와 근데 형질세포는 이제 뭘 만드는 세포죠? 항체를 만드는 세포고 기억세포로 나뉘어집니다. 디귿이 기억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 형질세포는요. 이 형질세포는
7일 동안만 항체를 만들다가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 기억세포는 계속 체세포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들어오면 이게 일부가 형제세포로 바꿔서 하루 이틀 만에 항체를 만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또 보면 1차 면역, 2차 면역 굉장히 중요해요. 1차 면역, 2차 면역. 자, 이렇게 해서 1차 면역, 그다음 2차 면역. 여기는 1차 로마 숫자 1에서 1차 면역이 진행된 거고 로마 숫자 2에서는 기억세포가 작용해서 2차 면역이 진행된 거야. 예방접종의 원리가 바로 요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 그지? 바로 이때는 기억세포가 작용한 거, 이때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어도 아직 작용하지 않은 거죠. 기억은 보조트림프구 맞고요. 얘가 지금 항원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비림프구에게. 구간 1에서 니은이 형성된다. 그렇죠. 여기서도 항체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항체예요. 항체를 만들려면 형지세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구간 2에서 니은이 디귿으로 분화된다.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되는 일은 없어요. 형질세포는 일주일 동안 막 항체 만들다 돼지면 끝장이야. 그렇지? 그냥 장렬히 전사한단 말이야. 와, 항체 바바바바바바 흥다. 그런데 기억세포가 오래 가고 이게 또 들어오면 항원과 직접 접촉해서 체세포 분열이라서 숫자도 더 늘어나고 일부가 형질세포로 바뀜으로써 항체가 바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됐지? 오케이? 따라서 그건 틀린 거야. 이게 맨날 나와.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해된다.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해된다. 이거 맨날 나오는데 절대 안 그렇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됐나요? 자, 칠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근수축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전도속도 한 문제하고. 왜냐면 낼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단골 손님일 거야.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표는 시점 T1과 T2에서 X, 니은 길이다.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그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바로 뭐냐면 H대예요. H대. 기억은 H대고 니은은 I대 중에 반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뭘 지시하고 있는지. 얘는 그냥 H대를 나타내고 있고 얘는 2분의 I대예요. 2분의 I대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변화량은 얘는 델타로 변합니다. 변화량, 수축과 이완의 변화량이 델타로 변하면 뭐 0.2 증가했다. 그럼 얘도 그대로 0.2 증가하죠. 그런데 I대가 델타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2분의 I대는 2분의 델타만큼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야. 변화량을 델타로 표시한 거야. 델타로. 됐죠? 자, 그러면 표에서 이제 T1, T2가 있고 X의 길이, 니은의 길이. 자, 그러면 얘가 0.4, 0.2. 그럼 어떻게 돼? 니은이 0.2 짧아졌죠? 그럼 얘는 수축이에요. 얘는 이완한 겁니다. 따라서 2분의 델타가 0.2가 된 거예요. 0.2. 따라서 델타는 0.4가 되는 거예요. X는 그 방향 그대로. 얘가 줄어들었으면 얘도 줄어들어야 돼. 대신 얼마가 줄어드냐면 얘는 0.2 줄었지만 얘는 0.4가 줄어야죠. 0.4가 줄어든 결과가 2.0이므로 이 값은 2.4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얘는 델타로, 얘는 2분의 델타로. 그러니까 부호가 똑같아. 그 겹친 길이의 반이 나올 때도 있어요. 시험 문제.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액틴이 있을 때 여기만 지시하면 여기를 지시하면 2분의 A-H대로 겹친 길이의 반이거든. 이럴 때 마이너스 2분의 델타야. 그럼 그럴 땐 부호가 반대로 된단 말이야. 얘는 증가하면 걔는 감소. 얘가 감소하면 걔는 증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게 2분의 델타냐, 마이너스 2분의 델타냐. 이걸 이제 구별을 잘해야 돼. 그렇지. 이걸 이제 구별을 잘해야 되고. 기억은 H대다. 아까 얘기했죠? 기억은 H대고. 그 다음에 2.4고. 어디 갔어요? 네. 그 다음 A대의 길이는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수축을 하든 이완하든 변하지 않는 게 A대의 길이. 왜냐면 이 A대의 길이는 마이오신의 길이거든요. 마이오신의 길이, 액틴의 길이. 그렇죠? 그 다음에 A대.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네. 답은 그래서 4번이죠. 좋은 문제고요. 여러분 이런 거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실제로 수능에서는 더 까다롭게 나오니까 연습을 좀 정말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11번.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1과 2는 분체 상태죠. 그림이 이렇게 동원체에 연결되어 있는 동원체에 연결된 이 두 개는 분체예요, 분체. 유전자가 똑같아요.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게 아니라 아빠가 준 걸 복제하고 엄마가 준 걸 복제한 거죠. 그리고 옆에 기억은 히스톤 단백질 8개에 DNA가 2바퀴 반씩 이렇게 꼬여 있는 이 구조물이 바로 뉴클레오좀이고요. 그 뉴클레오좀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DNA 이중나선을 이제 확인해 보면 그 DNA 이중나선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죠. 단백질을 쪼개면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이고 녹말을 쪼개면 기본 단위가 포도당인 것처럼. 자, 따라서 1과 2의 유전 정보는 같고 기억엔 단백질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게 뉴클레오솜이에요. 이거는 뉴클레오솜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요. DNA 더하기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는 거고. 그다음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어서 인산 하나, 오탄당 하나, 질소염기 하나가 쭉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DNA 또는 RNA예요. 오케이? 답은 5번이죠. 12번. 그럼 어떤 사람에서 정자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대요.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딱 보니까 정자면 남자야, 남자. 근데 맨 끝에 보니까 N-1, N-1, N+1, N+1이면 염색체 수가 지금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적고 하나 적고 하나 많고 하나 많고. 그럼 이건 1분열 비분리죠. 1분열 비분리입니다. 1분열 성염색체 비분리로 결국은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성염색체가 비분리됐으므로 22 플러스 제로예요. 근데 얘네들은 22 플러스 XY죠. 성염색체 비분리되면요. 1분열에서 비분리하면 복제된 X와 복제된 Y를 붙였다가 같이 가버려요. 그리고 2분열 때는 걔네들의 분체를 가르기 때문에 X, Y를 같이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 정자에는 X, Y가 다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상염색체는 정상으로 22개, 얘도 22개. 니은과 정상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는, 그럼 얘가 정상난자하고 수정을 해보자. 그럼 정상난자는 22 플러스 제로니까 합치면 44 플러스 22 플러스 제로가 아니라 X니까 정상난자는 22 플러스 X니까 44 플러스 X, XY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클라인펠터죠. 클라인펠터. 터너는 제로예요. 제로. X 제로. 44 플러스 X 제로가 터너 증후군이고 44 플러스 XXY는 클라인펠터입니다. Y가 있기 때문에 남자죠. 그런데 이제 생식 능력이 없어요. 답은 2번이죠. 됐어? 13번. 그림 가는 어떤 동물 2n=4의 세포 주기를. 나는 이 동물 분열 중에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보면 S기가 있고 이게 M기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G2기고 기억이 니는 G1기죠. G1기에서 복제되고 S기를 거쳐 G2기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2n=4에서 잘 보면 이쪽으로 분체를 가르고 있어 이거 지금. 그지? 예, 세포 분열이 지금 체세포 분열이야. 얘하고 얘가 분체를 가르고 있는데 이 둘이 상동이야 지금.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쪽은 라지알일 거고 얘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알이라고 했으므로 여기는 스몰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염색체가 또 작은 게 있죠? 작은 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냐면 얘하고 얘가 상동이었어. 붙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건 분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해 봐. 그럼 2n=4지. 감수 1분이 아니다. 체세포 분열 후기죠. 체세포 분열 후기.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억은 G2기다. 맞죠? 나가 관찰되는 시기는 이건 분명히 염색체 상태이기 때문에 M기 때 관찰돼요. M기 때. 땡. 염색체 스몰 A에는 라지알이 아니라 스몰 R이 존재해야죠. 여기 라지알이고 얘 유전자형이 라지알 스몰 R이기 때문에 스몰 R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 1번이에요. 1번. (14번) 별표 2개. 전도 속도 문제가 정말 잘 나와요. 여러분 알았죠? 자, 일단 전도 속도는 2cm/ms다. 1초, 1000분의 1초 정확하게는. 1000분의 1초에 2cm씩 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P2의 역치상의 자극을 한 번만 딱 주고 P2의 자극이에요. P2의 자극을 주고 몇 초 때 사진을 찍었다? 3초 때. 저 1000분의 3초지만 3초라고 할게요. 막전일 P1, 2, 3에서 잽니다. 그런데 P3에서는 마이너스 70이래요. 자, 갑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 할까요? 여기를 딱 P2가 있고요. 여기 P1이 있고요. P3가 있는데 여기는 3cm야. 3cm고 여기 6cm야. 여기가 마이너스 70이래. 그것은 왜 그러냐? 딱 보니까 자극을 받고 나서 3초가 돼야 마이너스 80이에요. 3초가 돼요. 3초가 돼야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1초에 2cm씩 가기 때문에 여기를 딱 찌른다 하더라도 여기 찔렀어요. 여기 자극을 줬단 말이야. 여기 자극을 딱 줬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1초, 2초, 3초가 되면 딱 여기 자극을. 그치? 여기서 1초, 2초, 딱 3초가 되면 여기 딱 자극이 도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금 딱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극을 딱 주면 1초 반. 그럼 1초 반이니까 여기서 1.5초를 빼면 몇 초 남았냐면 1.5초 다시 남았죠. 그러니까 자극을 딱 받고 나서 1.5초 여기 딱 올라가고 있는데 걸리지. 그러니까 탈분극 과정에서 사진이 딱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P1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죠. 1과 2, 여기 1초와 2초 사이 중간을 딱 찌르면 돼. P2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70이다. 아니죠. 얘는 자극을 지금 받은 상태에서 3초가 지나고 나면 자극을 받자마자 그냥 전도되지 않고 바로 그냥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1초, 2초, 3초 되면 마이너스 80이지. 마이너스 80에는. 그 다음 P3에서 지금 왔어. 지금 자극이 지금 딱 왔지. 분극 상태야 그냥.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칼륨이 세포 밖으로 이건 뭐 분석하지 않아도 틀렸네.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교환 펌프로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퍼내고 칼륨은 안쪽으로 퍼 들어오는 거야. 그치? 나트륨 통로를 통해 확산 유입이고 칼륨 통로를 통해 확산 유출이죠. 알았죠? 그러니까 칼륨은 안으로 이동하죠. 답은 그래서 기억밖에 안 맞네. 답은 1번입니다. 어떤 동물의 피부색에 대한 건데 서로 다른 새쌍이지만 독립이에요. 새쌍 서로 다른 염색체 있고 바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 대문자 개수가 다르면 피부색이 다르대. 그래서 1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에다가 그 다음 누구를 곱했더니 2가 뭔지 모르겠어. 얘가 곱했더니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될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거야. 이거 분명히 독립이야. 독립이야. 그럼 이제 곱하기 가능성 이런 거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거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만약에 라지 A, 라지 딱 집어넣으면 무조건 1이야. 그러면 나머지에서 4분의 1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벌써 순종이기 때문에 이걸 4분의 1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이걸 주고 이쪽에서 2분의 1, 얘도 무조건 이걸 주고 이거기 때문에 지금 잘 보면 얘는 무조건 이걸 줘요. 이거를 100% 뭐 확률에 영향을 못 주고요. 얘도 무조건 이걸 줘. 확률에 영향을 못 줍니다. 얘도 무조건 이걸 줘요. 그죠? 100% 라는 얘가 준 거야. 그럼 얘가 스를 줄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어야 하는 거야.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얘 유전자형은 라지를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이므로 이렇게 되어야 이게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또 라지비도 줄 확률이 2분의 1이 되려면 이거여야지 라지비를 줄 수 있는 거고 스몰 D를 줄 확률이 2분의 1이면 스몰 D면 100%잖아. 그러니까 라지 D, 스몰 D여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유전자 조차가 똑같네. 얘 유전자형도 똑같아야 돼요. 됐죠? 그래야 얘는 무조건 이걸 주고 얘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8분의 1이 되는 거죠. 2와 3의 피부색이 서로 다르다. 자, 1과 2의 피부색이 다르다. 대문자 개수에 의존하는 거니까 대문자 개수를 세보세요. 얘는 1개, 2개. 얘는 하나, 둘, 3개. 2개, 3개니까 다르죠. 그죠? 다르죠. 자, 2에서 A, B, D가 모두 있는 생식세포가 형성된다. 2에서 A, B, D가 모두. 그리고 여기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는 거 생길 수 있지. 맞고.
기억의 피부색이 1과 같을 확률은 자손 중에 이거는 우직하게 해야 돼요. 얘가 지금 만드는 생식스포는 무조건 스슬라밖에 없습니다. 대문자 개수가 1개예요. 1개. 대문자 개수가 1개고요. 얘가 만드는 게 일단 가장 대문자 개수 적게 주는 게 쓰고 라스스, 슬라스, 스슬라. 그 다음 라라스, 그 다음 라스라, 스라라. 여기 2개고 라라라. 그런데 대문자 개수가 몇 개여야 1과 같은 거야. 얘가 1이 지금 2개란 말이야. 이게 2개. 여기 하나, 둘. 이게 1인데. 그럼 얘는 1개가 확보된 상태에서 얘가 1개를 줘야 되니까 이거일 확률이죠. 이건 이제 2개가 되니까 3개가 되는 거고, 이건 1개, 2개, 3개, 4개가 되는 거야. 대문자 개수가. 대문자 개수가 0개, 대문자 개수가 1개. 이런 건 이제 우직하게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2개, 이거는 3개죠.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중에 3개잖아. 그러니까 8분의 3이야. 그럼 1과 똑같아. 대문자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야. 다 맞아. 그치?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16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이제 이게 어렵죠. 이제 이런 가계도 문제가. 원래 한 2문제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근데 이제 3월 달이니까 힘 빼기를 좀 해서 한 문제만 제시됐습니다. 알았죠? 혈액형을 먼저 해볼까요? 자, 혈액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병을 따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연관이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병을 먼저 해보면 정상, 이게 1, 2, 5, 6이고요. 여기는 근데 필요가 없어요. 자, 7번이 병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정상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정상 아들, 병남이, 그 다음에 병남이 아빠, 정상녀. 자, 여기서 이제 번호가 몇 번이냐면 이 번호가 3번, 4번, 7번, 8번, 9번에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스몰 t의 값이 7, 8, 9를 더한 게 스몰 t의 개수가 얘의 3배래요. 요거의 스몰 t 개수가 요거의 3배란 말이에요. 요거의.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이제 가정 이거 3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열성상, 그다음 우성상, 그다음 열성 반성, 우성 반성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Y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도 병 걸려고 아빠와 아들이 다니까 Y는 아닐 거고. 일단 우열을 결정할 수 있나 이 병이? 정상끼리 결혼해서 병이 나오거나 병끼리 결혼하여 정상이 나온 가게도 없습니다. 우열을 알 수가 없어요. 뭐만 하나 확인할 수 있냐면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고 있죠. 병남이 병녀, 아들이 병이 돌연변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남이 병녀를 위배하고 있으니까 우성 반성 유전이 아닙니다. 얘는 우성 반성 유전은 절대 아니에요. 얘는 우성 반성 유전은 발레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고요. 열성 반성 유전이거나 열성상이거나 열성 X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3가지 경우의 수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자, 첫 번째. 만약에 이게 상에 있는 열성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열성. 즉 라지 t가 정상이고 스몰 t가 병이다 이거지. 그럼 개수 생각해봐. 자, 얘는 스몰 t 2개가 되는 거죠. 2개 더하기. 얘는 아빠가 스몰 t니까 하나를 받게 되죠. 그 다음 얘는 스몰 t로 2개죠. 이거 와. 몇 배가 차이 나는지 봐봐. 얘하고. 얘는 1개죠. 여기에 스몰 t를 하나 줄 수 있는 잡종이어야 하니까 1개입니다. 이게 5배인데요. 말이 안 되죠. 3배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상에 있는데 우성이라고 해보자.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우성이면 라지 t가 병이고 오히려 스몰 t가 정상인 거야. 스몰 t 개수 세야 돼. 스몰 t 개수. 그러면 얘가 이제 스몰 t야. 이럴 때는 정상인 사람이 스몰 t야. 우열을 미리 줬기 때문에. 그럼 얘는 잡종이죠. 스몰 t를 받은 라지 t 스몰 t고 스몰 t 얘도 받았죠. 라지 t 스몰 t죠. 그러니까 스몰 t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이쪽은 하나 더하기 2개 더하기 1개는 이쪽은 2개예요. 그럼 이건 2배예요. 2배. 2배라고 그러면 이거였네요. 2배라고 그러면. 2배라고 그랬으면 상염색체 우성이었겠네요. 이것도 안 맞네요. 그럼 이제 성이네요. Y는 아니고 성인데 우성 반성 유전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열성 반성 유전으로 X 위에 있는 열성이라고 해보세요. 생명처럼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생명처럼. 그럼 생명처럼 생각해보면 다시 이제 지우고 이렇게 안 쓰고선 그냥 하는 게 더 좋은데 이제 자료를. 그러면 이제 얘는 몇 개냐면 생명이니까 스몰 t 두 개죠. 얘는 정상이니까 없죠. 남자는 그냥 하나밖에 그냥 X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병 걸렸죠 여기. 여기 병 걸렸으면 하나 있는 거죠 여기. 여기 병 걸렸으면 한 개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정상이지만 얘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는 것은 보인자이기 때문에 한 개가 있는 거예요. 봐, 3배잖아.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이니까 3배잖아. 이게 열성 반성 유전이야. 이 열성 반성 유전이야.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됐죠? 따라서 간은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고요. 디귿에서 확률 계산만 하나 해봅시다. 10의 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게 발현될 확률을 계산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X, Y의 정상이고요. 이건 이제 라지 T고 X의 스몰 T, X의 스몰 T므로 둘이 결혼해서 자식 중에 그 병에 걸릴 확률은 딸들은 무조건 정상이고 아들들은 무조건 병이야. 그러니까 일단 병에 걸릴 확률이 2분의 1이 확보되는 거야. 2분의 1. 혈액형만 좀만 하면 돼. 병에 걸린 자식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가병에 걸릴 확률은. 됐지? 자, 혈액형만 분석하면 끝난다.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결국 4개를 다 해서 이렇게 사실은 근데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조건이 나오면 뭘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조건이 나오면 반성유전이에요. 95% 이상은 이렇게 복잡한 막 이상한 조건을 정말 이상한 좀 속된 말로 지랄같이 주면 그건 X 위에 있는 유전이라는 걸 거의 짚고 들어가도 돼. 근데 95%야. 5%는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잘 나오진 않고. 자, 혈액형을 해보자. 혈액형. 1, 2, 3, 4 혈액형이 다르대요. 1번, 2번, 3번, 4번 혈액형이 다르고요. 아이고 5번, 6번이네요. 1, 2, 5, 6의 혈액형이 모두 다르대요. 와, 가족인데. 이거 외우고 있지? 그다음 10번하고 1번이 같고 6번하고 7번이 같다는 게 또 되게 특이해. 그럼 여러분 혈액형이 모두 4명이 다른 세트가 이런 세트가 있죠. 왜? 예를 들어서 AB형과 O형이 결혼하여 A형, B형.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A형과 B형이 결혼하여 AB형, 다 날 수 있지만 하필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걸 만약에 하면 이게 이제 뭔가 모순이 생길 거야. 첫 번째 걸 해주면 봐봐. 아이고 이거 좀 다시 지울 때 지저분해질까 봐. 좀 해볼게. 여기 이제 얘가 항 A혈층에 응집된대. 항 A혈층에 응집되는 건 AB형 아니면 A형이야. A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항 A혈층에 응집된다는 건 A가 있다는 뜻이니까 AB형이나 A형이야. 근데 이걸 AB형이라고 두는 순간 이제 뭐가 빡치기가 나냐면 이건 O형이 되는 거고 여기 AB, 그러니까 AO 또는 BO거든. AO, BO, BO, AO거든. 근데 얘는 또 AB형이래요. 근데 얘하고 혈액형이 같대요. 그럼 이게 A형이어도 AO인데 AA로 어떻게 B를 만들어낼 것이고 안 되지. B형이어도 BO인데 이게 BB를 한다 해도 A를 어떻게 만들어내? 모순이지.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야. 이 스타일이었던 거죠. 이 스타일이었던 거죠. 이 스타일로 뭐 어차피 여기 성은 관계가 없으니까 혈액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A형, A5죠. 얘는 B형. 그럼 얘가 지금 A형이어야 돼. A형이 나와야 돼. A5는 상관없지만 그럼 여기 5가 될 수는 없죠. O형 결혼해서 어떻게 나와요? 여기 AB형이죠. 여기 O형이죠. 와, 그럼 이게 AB 이거 다 이게 진짜 나 처음 오랜만에 보는데 완전히 한 10년 전에 딱 한 번 봤는데 선생님이 AB 결혼해서 이게 AA형이네. AA형. 그럼 A형으로 갔잖아 지금. 그치? 따라서 2번에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이다. B오니까. 근데 이거 물어보면 아주 재밌었을 텐데 이거. 이게 많이 틀렸을 텐데 10번의 혈액형은 동형접합이다. 이 맞는 거예요. 동형접합이 AA. 그리고 혈액형만 하나 하면 되겠죠? 무엇은 혈액형? ABO식 혈액형이 10번과 같은 즉 A형일 확률. 자, 둘이 결혼해봐. 그럼 A형, AB형, B형. A형, AB형 둘, B형. 그러니까 A형일 확률 4분의 1이네. 그럼 아까 확률, 아까 확률 어디 갔지? 여기 지웠나 보다. 그치? 아까 여기 2분의 1 있었단 말이야. 2분의 1. 병걸 확률 2분의 1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계산한 거 얼마야? A형, AB형 둘, B형 하나. 그럼 A형일 확률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8분의 1이네. 8분의 1. 근데 4분의 1 틀렸네. 그러니까 니은만 맞네요. 그죠? 답이 2번입니다. 됐어요?
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제일 높았던 거예요. 예,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겠죠.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5분 내에 풀어도 잘하는 거지 뭐. 이거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돼. 17, 18, 19, 20이 다 생태계와 상호작용인데 이거 먼저 풀고 이거 풀어야 돼.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 17번.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와 물질 이동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생산자,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A를 보면 일단 기억, 니은을 봐봐. 기억과 니은은 지금 뭐냐면 기억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들의 영향을 주잖아. 이게 작용이야, 작용. 빛이 셌더니 광합성을 잘합니다. 뭐 이런 거고. 니은은 생물들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줬으니까 이게 반작용이죠. 됐어? 그리고 A와 B는 지금 보면 A가 분해자한테도 가고 B, 다른 B한테도 가죠? 그럼 그거는 생산자예요, 생산자. 생산자가 먹히는 거죠. 따라서 A는 생산자, B는 소비자입니다. A는 생산자, B는 소비자예요. 자, 사람은 소비자에 속하죠. 사람은 생산자가 아니라 땡. A에서 B로 유기물 형태의 탄소가 이동한다. 그렇죠. 생산자를 먹으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물이잖아, 유기물.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것은, 그럼 지렁이에 의해서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건 지렁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땅에 공기 통하는 거에 영향을 줬으니까 비생물적 영향을 준 바로 반작용이지, 반작용. 이거예요, 이거. 됐죠? 그 답은 니은밖에 안 맞네요. 답 2번입니다, 2번. 18번.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단백질을 만들 때 반드시 질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 H4 플러스를 가지고 이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걔를 분해하면 다시 또 이거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 질산 이온은 NO3 마이너스인데 이걸로 이렇게 많은 게 이게 이제 질산화 작용이야. 질산화, 질산을 만드니까. 옛날에 이제 질화 작용이라고 했지만 요즘 질산화 작용이에요. 이게 탈질산화 작용이에요. 이건 질소 고정입니다. 요 기억이 질소 고정. 뿌리옥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에서 뿌박, 아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질산화 작용이 질산을 만드니까 질산화 작용, 질산화 작용. 그다음 반대로 요거 튀어나가는 거. 요거는 요게 탈질소예요, 탈질소. 탈질산화 작용. 탈질산화 작용. 용어가 살짝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알았죠? 옛날에 이제 질화작용이라고 했는데 질화작용을 안 하고 그냥 질산화, 질산을 만든다 해서 질산화 작용이라고 하고, 이것도 탈질소라고 안 하고 탈질산화, 질산에서 탈출한다 이거야. 기억은 질소 고정이고. 뿌리옥박테리아 이거 해요. 뿌박, 아박, 뿌리옥박테리아, 아조토박터. 니은은 질산화 작용이야. 탈질산화가 아니라 질산이 탈출됐잖아. 식물은 암모늄 이온을 이용해서 아미노기를 만들고, 그 아미노가 이게 가지고 아미노산 만들고, 그 아미노산 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거야. 또는 질소염기 만들고 핵산 만들고. 그래서 답이 니은 틀리고 기억 디귿의 4번이네. 19번. 하와이, 네가 갈 하와이 주변에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에 대한 자료인데, 이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는, 야, 이거 한 단어야, 한 단어. 길이 막 띄어쓰기 없어. 너 이름은 뭐, 이 오징어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달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겨서 저 검은 놈 저거 오징어다 하고 이제 누가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제 큰 물고기나 뭐 상어나 고래가 포식자의 눈에 잘 띄게 된다. 하지만 오징어의 몸에 사는 발광세균이 달빛과 비슷한 빛을 내면서 그림자가 사라져서 저 그림자가 없는 것 같은데 오징어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선 뭐야? 색 보호가 되는 거죠. 포식자에게 덜 잡아먹히는 거야. 이렇게 오징어에게 도움을 주는 발광세균은 오징어로부터 영양분을 얻는데, 그럼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뭐야? 상리공생이지, 상리공생. 다른 종끼리. 이 오징어와 발광세균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거잖아. 발광세균은 얘를 보호해주고 빛으로, 얘는 유기물 주고. 자, 기억과 니은은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를 포식자가 먹어. 그러면 포식자가 피식자를 먹어. 그럼 얘네들 같은 곳에 있으니까 먹는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다른 종이죠. 같은 종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하고, 그런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걸 군집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군집에 속하죠. 먹고 먹히는데. 그때 먹는 놈을 상위 영양 단계라고 그래. 포식자가
피식자의 상위 영향 단계야. 기업과 디귿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다. 기업과 디귿 사이의 상호작용은 그쵸,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상리공생이고, 니은을 제거하면, 즉 포식자를 제거하면 피식자인 오징어는 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죠. 밀도란 면적분의 개체수인데 포식자가 없어지니까 얘네들 덜 먹기 때문에 늘어나죠. 오케이, 그 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20번. 자, 생물 다양성은 크게 3개가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자, 생물 다양성이 낮아요. 그 얘기는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유전자가 단순해지거나 종이 별로 없거나 생태계가 단순하면 생태계는 금방 평형을 깨질 거고, 사람이 눈동자 색깔이 다양한 것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죠. 한 지역에서 종의 수가 일정할 때 각 종의 개체수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은 높아집니다. 틀렸어요. 답이 3번인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야. 이 종 다양성이 중요한데 이 종 다양성은 2개를 포함해. 얼마나 다양하냐라는, 종이 다양하냐라는 다양성과 똑같이 5종 5종이면 얼마나 균등하냐, 균등성. 개체수가 막 5하고 10, 하나, 셋,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야. 개체수가 비슷한 게 종 다양성이 큰 거야. 그렇지? 균등성. 다양성 플러스 균등성을 포함하는 게 종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이 포함되는 거니까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답은 3번이죠. 좀 유식한 말로 이 우점정이 너무 확실해지면, 우점도가 확실해지면, 야, 얘가 완전 짱이야라는 게 확실해지면 종 다양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역사적인 정말 모의고사였습니다. 미루다 결국은 시험을 보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프린트로 나눠줘서 이렇게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그런 모의고사가 있었는데요. 2015 개정 고3 첫 번째 3월 모의고사는 4월에 치러졌지만 어쨌든 3월 모의고사였습니다.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20분 내에도, 30분 내에도 이게 이제 다 안 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텐데, 나중에 수능 직전에 가보면 이 문제는 이 정도면 모의고사 쉬운 편이야. 딱 2-3문제 정도만 좀 까다롭습니다. 가장 좋은 문제가 16번의 유전 문제, 또 15번의 다인자 유전의 유전 문제, 14번의 전도 속도, 또 10번의 근수축, 이런 문제들은 좀 유념해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다행인 것은 선배들이 봤던 생명과학 원에서 독립과 연관이 과감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저분한 문제였거든요. 그냥 2문제나 나오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이제 연관을 가지고 복잡한 숫자가 나오진 않아요. 연관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물론 성염색체 X에 연관된 거 이런 건 나올 수 있죠. 그냥 가계도 가지고의 연관은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독립과 연관 계산하는 식으로의 막 수학적 계산 비율은 안 나오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복이야. 생명과학 원은 선배들이 배웠던 생명과학 원보다는 한 2-3문제가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더 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등급 것이 옛날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이과 공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의 이과생들만 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집단은 옛날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쉬워지니까 생명과학 원이 되게 잘 봐야 되겠죠. 자, 또 나중에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또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모의고사, 9월 평가원,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정말 명쾌한 그리고 확실한 정확한 해설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이투스의 명쾌한 생명과학 박선호 선생님과 함께 생명과학의 깊은 세계 또 만점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